포인트 경매 시작하면 아이들의 포인트 올라가는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 투자했니 물어보니까 남들 안 살 때 사야죠 라고 포인트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대단한 마인드를 저희 반 학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나도 이번에 최대 주주 한번 해볼래 이렇게 경제권을 이제 이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디게 진로 콘텐츠 오디게 학과 콘텐츠 오디게 직업 콘텐츠 오디게 진학 콘텐츠 오디게 학교의 모든 콘텐츠 오디게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 오디게. 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네요. 너무 덥죠. 우리 선생님들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초등 티타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캠토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수업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잖아요. 이 수업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수는 지역별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지역별 일정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메이트 분들은 모두 다 아시죠?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입니다. 저희가 정말 매주 매일 정말 색다른 콘텐츠로 직접 제작을 해서 송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디지털 게시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티마스터 상품입니다. 저희 티타임이 준비한 상품은요. 바로 미래에나 가상 프로필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별도로 붙이실 수가 있고요. 이 둥글둥글한 게 아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심장을 저격할, 취향을 저격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 탐색 시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티메이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즐겁게 성장하는 학급 경영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변준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즐겁게 성장하는 학급 경영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연안초등학교 교사 변준석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연해 주실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그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책을 5권에서 6권 정도 혼자 연구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정립을 한 13가지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를 선생님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와, 그 간략하게 소개만 들었는데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한번 바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초등 티타임!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들은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지금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너무 수업 준비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제가 6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진도에 쫓겨서 지금 진도 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게임이에요 라고 하면서 게임에 반감을 가질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우려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게임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릴 이 책은 룰즈 오브 플레이라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레이어가 룰로 정해진 인공적인 대립에 참가하는 시스템 혹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정량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렇게 게임을 정리했는데 글쎄요, 저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사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직화된 학습 환경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연구하니까 선생님들, 플로우, 칙센트미하일 교수님의 플로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람이 무언가에 몰두를 하면 무아지경 상태에 이르러서 황홀감에 빠지고 성취감을 갖고 극단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칙센트미하일 교수님의 플로우인데, 이 칙센트미하일 교수님께서 이 두꺼운 책에 무리비 요소를 8가지를 제시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가 제시할 게이미피케이션이 13가지 요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말 즉슨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이 13가지 요소를 통해서 수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몰입의 즐거움으로 이끌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게이미케이션 학급 경영이란 단순히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 및 학급 경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보상만을 통해서 집중시키는 수업,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밌기만 하는 수업, 자극적인 수업,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학생이 게임할 때처럼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게이미케이션 학급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3가지 요소를 제시를 할 건데 이 중에 4가지만 잘 이렇게 체화시키셔서 현장에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이요? 에이, 게임이 무슨 성장이에요? 이거 뭐 자기계발서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게임의 철학에는 항상 캐릭터의 성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게임을 대략 설명하면 몬스터들을 잡아서 레벨을 올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벨 100을 채웠어요. 그래서 레벨 100이 되면은 이제 힘도 엄청 세지고 몬스터들도 금방 잡고 좋은 아이템들도 이제 가질 수 있어서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레벨 100까지 가보니까 더 이상 성장할 게 없고 더 이상 좋은 아이템을 가질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이 게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 게임 손 넣은 지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100까지 만들었는데 왜 게임을 안 할까요? 아마 성장 요인이 다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생의 성장관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서 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총 6가지 성장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은 학습 태도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업 성취도, 제가 열심히 가르친 만큼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배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화력, 두루두루 남학생, 여학생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친화력과 성실성, 학습 준비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신문을 까먹지 않고 들고 오는 성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지수.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금융지수가 좀 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지수도 한번 제가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성장관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성장관도 제 성장관을 바탕으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크게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이루어지는데요. 끝맺음이 있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들을 계속 제공해서 목표 달성을 도와야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게임이랑 목표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게임 디자인 원론이란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뭐라고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목표는 게임을 이루는 토대다. 목표가 없으면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에서도 목표가 중요하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잘 즐겨보고 있는 게이미케이션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표가 있는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도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 포기할 확률이 적다. 이것은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이런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게임한 사례를 자랑스럽진 않지만 보여드리면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맵이 너무 넓어요. 너무 광활해서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인데 목표가 없다면 저는 무엇을 할 건지 계속 횡설수설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몬스터들을 죽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과연 나는 지금 게임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을 계속 달고 살 텐데 그런 의구심을 안 들기 위해서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캠페인을 통해서 목표를 계속 제시합니다. 레벨에 맞는 목표를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기 잘 깼지? 그럼 그 다음 깨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너무 막연할까 싶어서 제가 목표 예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학년 담임 변준석의 목표 이렇게 총 4가지로 잡았습니다. 6학년 특성상 갈등이 많이 일어나므로 갈등이 없는 학교 만들기, 수행평가 미달 학생이 없게 지도하기, 금융지수가 낮은 학생이 많지 않게 지도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생님도 한번 목표를 한번 제시해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학급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목표거든요. 이번에는 제 단기 목표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제 교구인데 이렇게 마그넷 보드라고 해서 여기다가 오늘에 해야 될 내용을 적는 거예요. 단순히 1, 2, 3, 4, 5, 6 시간표만 적는 게 아니라 오늘 국어는 어디까지 하겠다. 수학은 뭐 132쪽, 수익은 뭐 78쪽까지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 단기 목표를 제시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뭐 공부해요? 오늘 책 몇 쪽 펴요? 오늘 어디까지 공부해요? 라는 불필요한 질문을 덜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교과서 페이지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질문을 할 학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놀라운 광경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제시한 학습 목표는 다 도달을 하면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40분 수업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제시한 단기 목표를 제대로 성취를 해내면 나는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하는데 그 효과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예 처음부터 너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 놀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슬럼프가 덜 오는 모습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쯤이면 한번 루즈할 타임이 왔으니까 저처럼 시간표 옆에다가 오늘의 목표를 단기 목표를 과목별로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진짜 선생님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 어차피 35분, 30분 빨리 하면 30분 하고 뭐 늦게 하면 35분이기 때문에 거의 한 차씩 잡아먹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이 야 이것만 하면 된다. 열심히 해보자. 알아서 으쌰으쌰하게 되는 목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간표 옆에다가 이렇게 단기 목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능력치입니다. 능력치는 다들 이제 아마 게임하면 능력치를 떠올릴 거예요. 우리 게임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의 스탯, 능력치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했는데 게임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 교사들도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능력치를 세부화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하기 전에 저희 게임 사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같은 선수지만 카드가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왼쪽은 114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105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스탯이 나눠져 있죠.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지금 그 카드에 값어치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114짜리 값어치는 무려 2조 9천억 원짜리입니다. 오른쪽은 3억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별거 안 되는 것 같은 스탯으로 피파 유저들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 더 좋은 스탯을 누리기 위해서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치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한번 학생들의 능력치를 이렇게 가시화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12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수업 태도, 독서, 숙제, 전담 시간, 준비물, 틀린 문제, 저축, 투자, 봉사, 수행평가 점수, 복습 이렇게 12가지로 능력치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딱 들었을 때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게임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능력치를 이렇게 알아서 관리해주지 담임들이 이 학생들의 능력치를 어떻게 다 관리해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보상을 주는 보상체계와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포인트를 주지 않고 포인트 스탯을 이렇게 유목화 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제시한 12가지를 그대로 넣어서 예를 들면 그냥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독서 활동을 잘했군요. 독서 활동 1점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스스로 친구의 물건을 정리해줬군요. 그냥 1점 주는 게 아니라 봉사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세에서 1점을 주면 그냥 1점을 받은 것보다 내가 뭔가 봉사 능력치가 하나 올라갔구나 라는 효능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학생들은 나 능력치 봉사 능력치 1점 받았어 이렇게 중얼거리는 학생들을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화되는 정보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숫자에 민감한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저도 매번 담임을 할 때만 놀랐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학생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학교 경영에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화면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각화 일종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QR을 찍을 수 있으신 분은 지금 학생 월별 리포트 왼쪽에 있는 QR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찍어 보시면 아마 제가 학생한테 월별로 배부하는 리포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PDF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1일에 학생들의 그런 이제 포인트를 리포트화 시켜서 제 도장을 찍어서 마치 통지표를 배부하는 것처럼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랑 같이 이거를 보고 나서 사인을 받아와라. 저는 이렇게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학생들은 혹은 학부모는 어떤 정보에 가장 민감할 것 같나요? 저는 맨 처음에 포인트를 얻는 쪽에 아이들이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리포트를 제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포인트를 얼마 썼냐에 굉장히 또 집착을 보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포인트를 번 것보다. 그래서 쓰는 거에 초점을 두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사인 받은 걸 주면서 너희 부모님이 혹시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시니? 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요 포인트를 왜 이렇게 많이 썼니요? 이 얘기를 정말 80% 이상 학생이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심리는 생각보다 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제시하면 굳이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학습 태도를 말하지 않아도 봉사 점수에서 포인트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이 학생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알아서 봉사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수행평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면 알아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알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랑 학부모는 굳이 저랑 1대1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이번 달에 선생님 포인트 너무 많이 썼어요. 이번 달에는 포인트 다음 달에는 안 쓸게요. 라고 하지만 그 다짐은 하루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다짐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다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1, 2, 3 리포트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뽑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편집을 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클래스 1, 2, 3 앱을 사용하신 선생님께서는 리포트 보고서 들어가셔서 기간 설정하시고 클릭만 누르시면은 바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칠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아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대략 눈으로만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클래스 1, 2, 3의 리포트를 저는 L자 파일에 붙여서 사물함에다 붙여버립니다. 사물함에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학생들이 문을 열 때마다 자신의 포인트를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 이번 달 맞다. 나 포인트 많이 썼지. 이번 달에 내가 친구랑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감점을 많이 당했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사물함에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같이 붙여서 모으면 시각적인 효과도 괜찮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자꾸 노출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 학급 약속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음에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굳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급 온도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포인트라는 거는 사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포인트 수집에 대한 열망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바탕으로 제가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1, 2, 3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치를 세분화시켜서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를 깎는 식으로 능력치와 연관지어서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학급 자치비로 보통 선생님들 간식을 주잖아요. 저는 포인트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떤 과제를 제일 좋아할까? 1등부터 5등까지 혹은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물건을 왕창 사놓죠.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체육 끝나고 와서 땀 흘릴 때 딱 그 타이밍에 간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 경매 시작하면 아이들의 포인트 올라가는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특히 그래서 이제 조스바를 하나 내놨을 때 저는 거짓말을 50점도 내놓는 학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총점이 70점이었는데 내가 그날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역이용해서 저는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계속 내놓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오늘도 선생님이 간식을 내놓겠지가 아니라 저도 학생들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쯤 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 필요할 때 하면은 그만큼 포인트가 이렇게 맛있는 간식,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은연중에 학생들이 각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본인들이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많아야 더 많은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포인트 경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리 경매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리 바꾸는 거, 줄 세우는 거 엄청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1번부터 18번까지 말 그대로 무작위로 사람을 안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18번까지 순서대로 당신의 자리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 학생은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고,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 뒤에 있는 친구랑 같이 앉고 싶어요. 그럼 저 팔아볼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몇 점에 살 건지. 그랬을 때, 자,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3점이면 아마 팔아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제시해주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3점? 콜! 이렇게 해서 이 두 친구는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다가 어떤 학생이 5점에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학생이 아니야, 나는 10점 아니면 자리 안 바꿀래 해가지고 에이, 너무 비싸, 나 자리 안 바꿔 해서 자리가 불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하나 지나가면은 저는 이제 회의할 시간을 줘요. 회의할 시간 줘서 상황에 따라서 2라운드로 진행할 수도 있고 3라운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 신기하게 국어 시간에는 그렇게 토의 토론을 하면 안 하는데 이거를 할 때는 진짜 머리를 잘 써요, 애들이. 저는 이제 제가 정종현 PD님 작품을 보는데 데블스 플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애들끼리 야, 필승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여기 너가 먼저 팔고 제가 나중에 팔면 우리 둘이 같이 앉을 수 있어. 갑자기 애들이 천재가 돼요. 그래가지고 와, 애들한테 이런 면모가 있었나? 굉장히 아이들이 생각보다 머리를 잘 씁니다. 그래서 정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토의 토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시켜봤는데 이걸 했을 때 소외당하는 학생도 없고 다 만족하는 결과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생각보다 랜덤 배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마음에 드실 건데, 저는 이 자리 경매를 언제 쓰냐면 제가 지금 6학년 담임이기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6번 가거든요. 이제 그때 자리 배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6학년의 꽃은 버스를 어디 앉냐, 누구랑 앉냐잖아요. 그때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자리 경매를 또 시켜요. 자리 경매 시키고 학생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알아요. 나는 내 친구들이랑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모아야 돼 라는 방법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 경매라는 방법을 쓰면 재미있게 머리를 써가면서 마치 게임처럼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포인트가 쌓이는데 쓸 곳이 없다고 학생들이 투정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는 500점, 400점 모았는데 뭐 선생님 과자 5점짜리 아니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모아요. 아예 귀찮아.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제가 한 3년차 때 그랬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학급 운영비도 없는데 이 300 몇 점을 어떻게 쓰지? 막 혼자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아마 선생님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포인트 모으는 건 좋아요. 근데 애들이 또 생각보다 엄청 잘 모을 수도 있고 엄청 안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포인트를 능력치랑 한번 연관지어서 의무를 부여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1점을 받는 거에 가치를 두지 않고 1점을 받아도 너는 이번에 독서의 능력치가 향상되었어. 아니면 수행평가 능력치가 향상됐으면은 굳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래, 나는 어차피 스탯이 하나 올라갔구나, 기뻐, 이렇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선생님, 왜 포인트를 쓰는 걸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포인트를 불릴 생각은 안 하셨나요? 포인트로 오히려 경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저축은행과, 제가 이제 아케이드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클저축은행과 아클투자증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관이 아무래도 투자보다는 저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축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아이들의 총 점수예요. 클래스 1, 2, 3은 제가 모은 총 점수인데 최대 50%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다엔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지금 저축을 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시인데, 이 처음 64점을 지금 저축한 학생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은행 금리를 비현실적으로 50% 잡았습니다. 50%. 절반을 이자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넣어요. 그래. 하지만 넣지 않은 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축하기 싫은데요? 포인트 다 쓸 건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알았어 그냥 이따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줬죠. 4월 1일에 24점을 저축했더니 세상에 5월 8일에는 12점을 더 가져가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났죠. 생각보다 돈이 잘 모이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열기가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포인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30%로 할게. 더 이상 안 내릴게. 30%니까 한번 도전해봐 하니까 이번에 이 처음 학생은 49점인가요? 49점을 딱 저축하니까 30%에서 15점의 이자를 놓기만 했는데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신난 거죠. 이번에도 돈 많이 벌었어, 포인트 많이 벌었으니까 또 투자하려. 이번에는 세상에 64점을 저축했네요. 그러면 이제 30%니까 한 달 후에 이 학생은 몇 점을 더 가져갈까요? 무려 19점을 가져갑니다. 19점. 그래서 돈이 돈을 모은다. 포인트가 포인트를 모은다라는 이 저축의 순기능을 한번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깨닫게 두고 싶었는데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축을 이제 서로 하겠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몇 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최대 금액인 절반으로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기능으로 한번 저축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친구, 103점인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점수가 많아 보이죠? 자, 이 친구는 맨 처음에 24점밖에 없어서 12점을 벌어서 6점을 벌었는데 점점 포인트를 많이 모으는 친구라서 124점까지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62점을 저축했더니 19점이나 이자를 또 얻어갔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나서 이번에는 절반에 103점을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얼마를 가져가게 됐냐면 무려 3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 돈일 때는 많은 돈이 모이지 않지만 이 돈이 쌓이고 저축을 하니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저축 포인트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축을 절반 정도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학생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시키는 거예요. 자,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칠판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반은 회사가 있습니다. 좀 웃기는데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둠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월 둘째 주에 학생들에게 회사를 설립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친구들의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뻥튀기 모둠입니다. 굉장히 이름 잘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남학생 3인방인 친구들이 모여있는 뻥튀기라는 회사고요. 와유라는 친구는 혼자 1인 기업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고요. 넷플렉스는 여자 4명이서 이제 활발한 우리 소녀 4명이서 모인 넷플렉스가 있고 시무라는 팀도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 네 팀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뭐냐면요. 학생 포인트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걸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시가총액이 올리는 걸 제가 눈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3점이 올랐으니까 뻥튀기는 5.1%가 올랐네. 4월 30일에 와유는 세상에 57.8%나 올랐네. 그거를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칠판에 계속 붙이는 거예요. 매일 붙였습니다. 매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는 그 투자 결과를 캔바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실적표. 이것도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캔바에 다 템플릿이 있거든요. 한 5분이면 끝냅니다. 이 실적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개를 해요. 얘들아, 이 넷플릭스의 회사 실적을 보여줄게. 투자 계좌 한번 보렴.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4개 회사 중에서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한번 보시면 넷플릭스는 4월 달에 64%의 향상을 올렸고 23.7%의 향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뻥튀기는 처음엔 100%에다가 갑자기 이제 15.1% 올렸는데 그냥 단순히 수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갔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사회 2단원의 수행평가를 고득점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게 됐다. 이렇게 다 이유를 다 적어줬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와요. 아까 1인 기업이라고 했는데 1인 기업의 장점은 오를 때 팍팍 오를 수 있지만 삐끗하면 이렇게 와장창 내려갑니다. 지금 보시면 폭포수 같죠? 마치 46.7%라는 시원한 거의 폭포 같은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이 친구의 오너리스크를 학생들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긴 투자하면 안 되겠다. 망하겠다.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무라는 기업은 꾸준하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최대주주가 될 상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지금 여기 QR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패들렛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패들렛 창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이름만 보이실 건데 왜냐하면
비밀로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각 팀의 그 이제 컬럼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 여기 예시를 보시면 강땡 여학생처럼 뭐 시무에 몇 포인트 투자, 넷플릭스 몇 포인트 투자 본인이 적는 거예요. 저만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만 볼 수 있냐면 최대 주주를 심리 게임으로 뽑기 위함이죠. 이 친구가 시무에 30점을 투자한 거 알았으면 나는 그럼 31점 투자해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가 몇 점을 투자하는지 모른 채 자신의 심리 게임으로 어디를 투자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패들렛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과연 최대 주주는 뭐 하는 걸까? 말 그대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이제 획득한 친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지금 뻥튀기를 보시면 지금 변땡 민학생이 28점을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되고요. 이 최대 주주는 뭐 하냐면 모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둠 장과도 관련된 건데 이 모둠원의 학생들은 최대 주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최대 주주의 말을 듣도록 제가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나도 이번에 최대 주주 한번 해볼래 이렇게 경제권을 이제 이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결과도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뻥튀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지분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표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24점이었는데 121점.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투자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투자한 게 보이고요. 자, 근데 와요 팀은 아까에 비해서 많은 점수가 오르지도 않았고 아까는 6명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은 꼴랑 3명 투자했네요. 그만큼 오너리스크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때 투자한 학생이 있습니다. 왜 투자했니 물어보니까 남들 안 살 때 사야죠 라고 뭔가 이 경제 감각이 엄청 높은 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그 포인트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대단한 마인드를 저희 반 학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남들 안 살 때 내가 다 사가지고 최저 주주가 돼서 내가 이 회사를 한번 살려보겠다 해서 갑자기 많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친구는 경제 감각이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무라는 팀은 지금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배분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면 어떤 순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로 학생들이 포인트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포인트 경매도 하고 자리 경매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포인트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인트를 사면 자기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도 압력을 넣어요. 야, 너 이번에 마이쮸 사는데 2점 이상 사지 마. 이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30점으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원성이 이제 자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이런 투자하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레벨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가 아니라 레벨도 있는데요. 지금 이 앱은 다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 쿠키의 개수가 레벨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10이고 점점 아이들이 14레벨도 있고 12레벨도 있는데요. 어떻게 레벨을 올리느냐. 이렇게 점수를 다 매기고 있거든요. 점수를 매겼는데 이 쿠키를 받은 학생은 다 맞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다 맞은 학생은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도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서 빨리 레벨을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레벨의 혜택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은 다 10레벨인데요. 20레벨을 올라가면 제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1점 줄 거를 2배로 받게 됩니다.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인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좋은 점은 그 포인트라는 경우에는 주로 생활 태도면을 좀 제가 컨트롤하는 면이 있는데 이 레벨 같은 경우를 다뤄주시면 학생들이 공부면을 학습면을 조금 다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학생들이 매우 노력을 하거든요. 나도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은 100점을 맞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100점을 맞지 못해서 아무도 이제 쿠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친구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대응책을 하나 마련하는 게 레벨업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레벨인 학생이 있는데 13레벨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3에 있는 수학 문제 13문제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 13문제를 다 맞으면 이 학생은 레벨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유도하게끔 저는 시험 문제도 제공을 해서 풀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수행평가를 다 받지 못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좌절감을 갖지 않게 레벨업 지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레벨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죠? 스킬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학생들이 스킬처럼 게임처럼 우리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바로 교육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킬을 교육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학급에서
교육 과정을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스킬처럼 활용할까 하다가 실제로 제가 제 퀴즈를 활용해서 방탈출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쉬워서 선생님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둠별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둠별로 도전을 하는데 여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제를 이미지와 함께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아까 이제 자물쇠가 열리는 애니메이션 있죠. 그래서 교사는 이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이제 방탈출 미션까지 해보시면 스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복습 내용을 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제약인데요. 시간적 제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은 일반 학습과 다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레이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려면 플레이어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속도감을 저희가 학습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렛을 제가 소개할 건데 이거는 맨날 쓰는 건 아닙니다. 저도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자, 룰렛을 한번 돌려보자 했는데 요즘에 그런 문제가 있죠. 초등학생들 사행성 문제 심각하다. 선생님 너무 이거 도박가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0분의 1 확률로 무시무시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할 건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걸리면 투자 금액이 빵점이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저축 금액이 빵점이 되고요. 여기에 걸리면 운 좋게 2배가 되지만 확률은 50분의 1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전체 금액 초기화인데 오늘 저희 반 학생이 여기에 걸려서 150점이 날아갔습니다. 학생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노스에 걸리면 절반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넣어주면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데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레벨 20이 되면 플러스 점수 맞는 공간이 넓어지고 30이 되면 넓어지면서 차별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레벨을 올릴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했고요. 네, 로또도 제가 아이들에게 한 번씩 너무 공부가 힘들 때 로또 기계를 하나 샀어요. 로또 기계를 사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5번을 하고 싶어요. 7번 할래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낭만적으로 돌립니다. 5 나왔습니다. 5번 나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이쮸 줄게. 5번 걸린 사람, 그러니까 걸린 사람 마이쮸 줄게 하면 와 마이쮸다 이렇게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를 시킬 때 오늘 제가 멀리서 인천에서 이걸 들고 왔는데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짜잔 열려서 안에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뭐냐면 뒤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거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요. 섞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뽑으라고 하는 거죠. 자, 뽑아봐. 근데 뽑았을 때 좋은 점은 33, 행운의 숫자가 나오면 그 학생은 1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가 뽑아가지고 33만 해볼래. 왜냐하면 발표를 한 친구에게 제가 이거를 뽑을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행운의 점수 한번 가져가 볼래. 이렇게 우연성과 예측을 겸비하는 것을 해서 학생들이 너도 이렇게 발표를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율성.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공부하기 싫을 때 시간표를 너희 마음대로 한번 짜보랍니다. 그래서 전담 시간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하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마지막입니다. 경쟁 협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둠별로 보드게임을 해서 학생들과 이게 주사위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타임에서 아까 제가 복습 퀴즈 마련한 거 있죠? 그걸 맞추면 그대로고 틀리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모둠별 보드게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 미션도 주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큰맘 먹고 20분 동안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없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생들과 보상을 해요. 이거를 풀면은 그 다음 시간 자유시간에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협동해서 이렇게 열심히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미션을 제공해서 하면은 선생님들이 즐겁게 학급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좀 길었죠? 네, 지금까지 피곤하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포인트 경매 간식이나 자리 경매가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이제 머리 쓰는 예능을 굉장히 좋아해서 데블스 플레이 이런 걸 보고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걸 보고 나도 이거 우리 반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제 아내랑 같이 적용을 해보고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인원이 많아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운드 1만 한 번만 돌아가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랜덤으로 한번 자리를 뽑고 10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한 번이 끝이니까
학생 수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분이 더 질문을 해주셔서 TV 프로그램 보시면서 네. 스스로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조금 꿀팁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걸 좀 참고할 수 있는 뭐 사이트라든지 굳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뽑기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하나 딱 내비니까 서로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거를 너무 욕심 가지지 않고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학생들이 집중시킬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이게 정답은 없고 시행착오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못다한 질문은 이 티타임 카페에 들어오셔서 선생님 소통방에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성심성의껏 달아주실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학교 경영과 수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티타임!